근데 알코올성. 한 10병 마신 분 아니 솔직히 좀 쉽지 않네. 피곤하네. 숙취 때문에. 안녕하세요. 꾸메TV입니다. 와, 오랜만에 이렇게 4명이서 모이니까. 처음 아니야? 처음이지. 왜 이렇게 다들 날 서 있어? 우리 되게 화목한 감성 아니야? 맞아, 우리 가정 화목한 가정 컨셉인데 오늘. 우리 싸우러 온 거 아니었어? 나 싸우러 왔는데? 그래서 우리 오늘 뭐 한다고? 선행학습을 우리가 하잖아 보통.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얼마만큼 어떻게 하느냐가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우리 또 크리들은 얼마만큼 선행을 했었는지, 그런 솔직한 얘기들을 해보려고 4명이 화목하게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랑 성우가 선행학습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나랑 윤서가 이제 아니다, 선행학습 필요하다, 이런 입장으로 오늘 2대2로 한번 선행학습 과연 해야 할까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해보려고 해. 자, 그럼 토론 시작해볼까? 고고링! 자, 그러면 우리 크리들은 일단 어디까지 선행학습을 했을지 과목별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일단 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예전 교육과정으로 미적분 2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미적분까지 선행학습을 했었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선행을 많이 하진 않았어서 직전 방학 때 다음 학기에 있을 내용을 예습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고1 때 고3 모고를 푸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 나도 윤서랑 똑같이 국어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까지 해서 고2 모고 정도까지 보고 이제 고1 때부터 제대로 고3 모고는 풀어봤었던 것 같고, 영어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그래도 고3 모의고사까지 좀 봤었던 것 같아.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나도 이적2 과정까지 했었는데 완전히 공부를 했다는 아니고 그냥 진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봤다 정도까지만 봤어. 그리고 과학은 나도 그냥 1학년 때 우리 통합과학 배우잖아.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통합과학까지만 하고 물리2를 따로 듣긴 했었는데 이게 교육 과정에서도 없어지고 내 머릿속에서도 동시에 없어지고 이렇게 됐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정도까지 선행했었어. 너네는? 나 같은 경우에는 국어는 그냥 진짜 대충 모의고사만 조금씩 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중세국어를 처음 봤는데 외래어인 줄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문제를 풀으라고 주는데 읽어야 뭘 풀 거 아니야. 수학은 그래도 뭘 읽으면 알아라도 들을 수 있겠는데, 약간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국어는 거의 선행을 안 했던 것 같고, 수학을 나도 윤서처럼 미적2까지 보긴 봤는데 진짜 보기만 했어. 영어도 그냥 모의고사 대충 봤던 것 같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만 고등학교 입학 전에 조금 봤었던 것 같아. 나는 수학은 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수상을 엄청 열심히 하고 수하 조금 하고 그 이상은 안 했어. 그러니까 나는 선행을 거의 안 한 거지. 너 왜 그래? 너 찬성이잖아. 3대1인 거야. 윤서 혼자 잘 싸워보려. 국어는 딱히 정해진 범위 같은 게 없잖아, 내신에서도. 그래서 나는 그냥 깔끔하게 안 했어. 안 하고 모의고사도 고등학교 때도 심심할 때 가끔씩 풀었고. 내가 심심해서 국어 모의고사를? 아니, 이 심심할 때가 다른 과목을 공부하다가 다른 걸 하고 싶을 때. 질릴 때 있지. 영어도 딱히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모의고사 일주일에 한두 개씩 푸는 정도? 그리고 과학은 내가 1학년 때는 안 했다가 2학년 때부터 물화생을 1부터 다 시작을 하잖아. 그때는 내가 학원을 다니면서 한 학기 정도는 선행을 했었어. 일단 내가 생각할 때 선행을 하는 이유는, 일단 내가 이걸 한번 봤던 기억이 있잖아? 그럼 나중에 배울 때 내가 했던 거니까 이러면서 좀 기억을 되살리면서 배우면 훨씬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도 중학교 때 미적분까지 보기는 했었지만 막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본 건 아니고, 이런 개념이 있다, 이런 게 중요하다, 문제는 이런 유형으로 나온다 정도만 좀 간단하게 짚었던 것 같아. 난 그렇게 하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게, 다른 친구들을 보면은 방학 동안에 그 다음 학기 거를 예습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 근데 나는 이미 개념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니까 방학 때부터 문제풀이를 하고 학기 시작하면 남들에 비해서 2-3권은 최소한 문제집을 더 많이 풀 수 있었던 것 같아. 문제를 많이 풀수록 수학은 유리한 게 사실이니까 나는 좀 많이 도움이 받았던 것 같아. 맞아. 근데 나도 사실 선행학습이 과목을 진짜 우리가 모의고사나 수능 그 학년에 푸는 것처럼 끝장을 내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어떤 개념이 있는지,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정도 확인하고 이제 좀 기초적인 문제 풀 수 있는 정도, 그리고 해설 참고하면 이해 가는 정도,
이 정도로만 미리 해놔도 그 다음 학년에 이제 올라가서 실제로 유형 풀이를 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느꼈거든. 딱 그 학년 올라갔을 때 가장 기초적인 거에 대한 노력을 안 들이고 바로 문제풀이로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선행을 해주는 게 난 되게 효과가 좋았다고 느꼈어. 근데 뭐 나도 사실 선행 자체가 효과가 정말 없다 뭐 라는 생각은 아니야. 물론 뭐 당연히 한 번 봤으니까 안 본 애보단 낫겠지. 투자한 게 있잖아.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는 선행에 대해서 그 노력과 시간을 들이느니 그때 해야 될 공부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인정했다시피 까먹잖아, 그때 가면. 그래서 선행이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 시간에 차라리 자기 공부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게 내 생각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선행을 하면은 물론 문제를 좀 더 빨리 풀 수 있고 많이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막 중학교 때 막 미적분을 한다, 한 이 정도로 엄청 많이 선행을 하면은 그때 가서 하나도 기억이 안 나게 돼. 그렇지 않아? 지금 셋을 동시에 좀 아니, 기억 안 나? 나는 오히려 그래서 중학교 때 진도를 정말 빨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중학교 때 고등학교 선행을 아예 싹 다 빼버리면 내신 때는 내신만 집중할 수 있어. 난 그래서 그 학기에는 정말 내가 필요한 내신이나 지금 딱 해야 되는 과목만 했어가지고 오히려 너네의 의견에 따라서 중학교 때 선행을 해야 된다 생각해. 맞아. 그리고 나도 수아가 이제 말한 거에서 생각이 난 게 이게 진짜 배그 노력으로 한번 쫙 선행을 돌리는 것보다도 한 우리가 기억이 안 나서 뭐 30 정도의 노력으로만 선행을 돌리더라도 한 3번 돌리면 비슷비슷해지잖아. 그래서 나는 오히려 선행학습을 좀 빨리 시작하는 게 막상 고등학교 내신 챙길 때 부담을 좀 덜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지금 유선이랑 지금 윤서의 경우에는 지금 선행학습을 굉장히 잘한 경우야. 근데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 동생이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화학을 한 3번 정도 돌렸단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 동생이 학교에서 자기가 옛날에 선행했다는 그걸 가지고 굉장히 자신감을 차서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야. 사실 제대로 선행을 하면 난 당연히 선행학습 효과가 있다고 봐. 이쪽 편이 맞아. 근데 대다수의 선행하는 수험생들은 아무도 제대로 하고 있질 않아. 왜냐하면 사람 심리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 우리 뭔가 숙제나 일 같은 게 있어도 우리 솔직히 닥쳐야 하잖아. 막 내일 마감이고 당장 시험 봐야 되고 해야 공부하고 하잖아. 선행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제 선행학습을 하면서도 대충 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는 거지. 아, 이거 어차피 나 당장 필요 없으니까. 좀 자기가 선행을 한다고 해서 이거를 다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난 선행해도 어차피 이거 다 못 푼다 라고 스스로의 좀 주제를 빨리 파악을 하고 이제 현재 하는 그 속도에 맞춰서 그 내신 공부도 그만큼 열심히 해주면 이제 좀 선행학습의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 자, 그럼 과목별로 수학부터 한번 얘기해볼까? 각자 수학 선행 어떻게 했어? 좀 자세하게 방법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보자. 일단 나는 중학교 때 썼던 개념서는 수학의 정석이었고, 수학의 정석을 풀면서 RPM을 같이 풀었던 것 같아. 수학의 정석이 일단은 굉장히 개념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개념서로서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했던 것 같아. 수학의 정석이 그 뒤에 부분이 연습 문제 부분이 생각보다 풀기 어려워가지고 아주 기초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실력을 다지는 데에도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 그리고 RPM 같은 경우에는 유형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좋았었어. 근데 RPM은 사실은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한쪽에 답지 펼쳐놓고 한쪽에는 문제를 펼쳐놓고 왔다 갔다 거리면서 그 풀이 방법을 외워서라도 풀려고 했던 것 같아. 너는? 근데 이게 선행학습의 국룰인 건지 모르겠는데 나도 개념은 수학의 정석으로 나갔거든. 근본이지. 정석의 근본이지. 그래서 나도 수학의 정석으로 개념 나가면서 나는 다이스토리를 같이 풀었었어. 오, 근데 쉽지 않네. 진짜 쉽지 않은데? 내가 풀었다고 말을 해도 되려나? 그러니까 학원 커리큘럼이 정석 플러스 다이스토리였어서 정석 개념 쪽에 있는 유제 정도는 확실히 풀 수 있도록 했고, 연습 문제는 풀어보고 이제 안 되면 풀이 들어야 되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을 익힐 수 있게 했고, 다이스토리는 뭐 거기 보면 별 하나, 두 개, 세 개, 그리고 필러까지 있잖아. 그래서 별 2개 정도까지는 그래도 풀 수 있을 정도로 했고, 이제 별 3개나 필러는 도전은 해봐. 일단 도전해봐. 연필은 들어. 그리고 한 진짜 3번 풀었는데도 안 되겠다, 5번 했는데도 안 되겠다 싶으면 풀이 보고 선생님께 여쭤보고 하면서 아, 이렇게 푸는 느낌이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구나 라는 거에 대한 이해만 가져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정석을 봤었고 나는 사실 개념서로 그래서 되게 센을 좋아했었던 것 같았던 게 그게 이제 A, B, C로 나눠져 있고 굉장히 문제수가 많아.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습득했어. 내신이나 수능 수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에는 문제를 푸는 거잖아.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막 개념을 줄줄줄 읊을 정도로 알아야 된다기보다는 문제에서 깨지고 부딪히면서 익히는 거지. 아, 이런 개념이 있었구나 하면서. 그래서 나는 이제 최대한 많은 문제를 센에서 풀면서 뭐 C단계도 도전을 해보고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익히려고 했던 것 같아. 사실 정석은 진짜 대충 숙제만 해가고 손절하지 않는다. 나는 성우랑 진짜 완전 반대거든. 나는 처음에 실력 정석으로 시작을 했어. 선행을 나갈 때. 그리고 나는 공식을 내가 직접 다 유도하는 방식으로 배웠단 말이야. 너무 강하게 키우셨어. 그러니까. 그리고 문제는 그 실력 정석에 있는 연습 문제랑 블랙 라벨을 같이 했어. 근데 나는 이 방법이 나는 굉장히 힘들었거든. 그래서 나는 차라리 개념 원리 센 이런 걸로 처음에 좀 가볍게 하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실력이 안 되는데 굳이 선행을 빡세게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냥 자기 수준에 맞게 선행을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런데 고등학교 내신은 거의 중간고사 바로 직전까지 진도를 빼신단 말이야, 선생님들이. 그리고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별로 잘 따라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천천히 빼서. 근데 이거에 맞춰서만 그냥 진도를 나가고 유형을 풀고 하다 보면은 이게 진짜 완벽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어. 그래서 나는 최소한 한 학기, 한 1년 정도치는 미리 한번 훑어봐야지 이제 내가 진짜 그 학년에 진학을 했을 때 아, 맞다, 이런 문제 나왔지, 이런 내용이었지 한번 쭉 보고 아, 그러면 나는 이런 내용을 준비를 해야겠다 하고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자세가 더 잘 마련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이제 잠시 살짝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우리도 이제 선행을 정말 하루도 하면 안 된다, 무조건 그 진도만 따라가야 된다,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 적절하게 한 학기 정도에서 길면 1년 정도의 짧은 선행을 우리는 추구하는 그거였어. 그지? 맞아. 나는 사실 한 학기 선행은 선행이라고 보지도 않거든. 그럼 그냥 예습이야. 그리고 이제 그 한 학기 정도를 선행을 할 때 딱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아,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하게 돼. 이제 당장 내신이잖아. 중간고사 봐야 되고 기말고사 봐야 되고 학교 가면 수업을 나갈 거니까 아무래도 그 방학 때 하거나 아니면 그 한 학기 전에 하는 선행이 가장 좀 효율적이고 좀 빡세게 하게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이에요. 그럼 우리 이제 과학 내신 선행을 한번 얘기해볼까? 일단 과학 내신 선행 같은 경우에는 나는 직전 학기만 딱 했었는데 직전 학기 할 때는 한 달이란 시간이 한 과목이 아니지 사실은 거의 3과목? 2과목에서 3과목 정도의 양을 싹 다 돌리는 데는 부족한 게 사실이야. 그래서 나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다 보고 들어간다 라는 생각으로 인강 위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 문제풀이는 거의 안 하고 그렇게 개념 정도만 보고 들어갔던 것 같아. 너는? 내가 아까 과학 선행으로 물투를 했다고 말을 했었는데 그게 어차피 교육 과정에서도 사라졌고 내가 물투를 다시 보지 않아서 그거는 제외를 하고 말을 하자면 나는 일단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통합과학은 방학 때 다 돌리고 갔었거든. 그랬더니 확실히 1학년 때 사실 통합과학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1학년 때 공부하기가 너무 수월한 거야. 그래서 이제 1학년 1년 동안 나도 물화생지 원 과목은 한 번씩 다 돌렸었는데 나는 오히려 선행으로 통합과학 할 노력을 아예 빼고 그거를 이제 물화생지를 한 번씩 돌리니까 그 2학년 올라가서 내신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 나는 이제 중학교 때는 사실 내가 영재고 준비를 하고 말하긴 아니야. 근데 진짜 준비 반에만 있었고 너무 어려웠어 나한테는. 영재고 준비반에 가면 막 물원, 물투, 화원, 화투 내용이 그냥 막 섞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난 일단 중학교 때 내 과학 선행은 개망했었어. 그러니까 정말 고등학교 올라와서 물원, 화원 해보니까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더라고. 그때 공부가 제대로 됐을 리가 없지. 그래서 이제 나는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학기에 배울 것만 급하게 선행을 했어. 우리 학교가 되게 그래도 축복받았었던 게 과탐을 원과목은 3개 선택을 해서 1년 내내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뭐 겨울에 앞쪽 2파트 하고 여름방학 때 또 나머지 2파트 하고 해서 과학 선행은 그냥 그렇게 무난하게 했던 것 같아. 나는 과학을 학원을 다녔었거든. 내가 물화생 선택을 했었는데 물화는 내가 학원을 다녔어. 근데 학원을 일주일에 한 과목당 2시간씩만 수업을 해도 이게 진도가 되게 빨리 나가는 거야. 과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개념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 그래서 한 2주 정도면은
한 절반 나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되게 많이 돌렸지, 선행을. 과학은 선행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게 부작용이, 내가 화학을 예시로 들게. 내가 수행평가를 볼 때 내가 학교 수업을 안 듣다 보니까 내가 학교 수업을 원래 들어야 되는데 내가 선행을 너무 열심히 해갖고 안 들은 거야. 부작용을 몸소 보여줘요. 맞아. 그래서 수행평가 때 그 수업 시간에 설명해 주셨던 거를 내가 다 못 쓴 거야. 그래서 내가 완전 처참하게 망했지. 근데 나는 과학 한정으로는 중학교 때 미리 선행하는 거는 반대를 하는데, 그게 우리 학교가 집중이수지였어.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생원, 화원, 경제를 했고 2학기 때 생투, 화투, 물원을 했었어. 이러다 보니까 사실 2과목까지 중학교 때 진도를 빼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직전 학기에 개념만 쓱 훑고 지나가더라도 학교 수업을 들을 때 훨씬 수월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굳이 과학을 중학교 때 선행을 해야 하냐? 약간 그거에는 회의적이야. 나는 완전 반대하진 않아. 왜냐면 우리 학교는 좀 사립이어서 그랬는지 그 학교 과목을 운영하는 게 좀 마음대로였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2학년 때 물화생지를 한꺼번에 쭉 배웠어. 1, 2학기 동안. 1학년 때 물화생지를 한번 싹 다 돌리는 게 도움이 좀 되더라고. 아무래도 4과목을 한꺼번에 나가는 건 좀 무리가 있으니까. 나는 선행을 해본 입장으로서 선행이 과학 또한 너무 도움이 됐었단 말이야. 그래서 막 물론 방학 때 돌리면 다 할 수 있고 뭐 그 학기 중에서도 공부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래도 한 1년치 정도는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게 편하지 않을까 싶어. 자, 그러면 이제 수학하고 과학 얘기를 해봤으니까 국어하고 영어도 간략하게나마 어떻게 선행을 했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국어나 영어나 언어 과목이기 때문에 막 딱 선행이라고 할 거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 근데 사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는 그냥 내신 열심히 하면서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만 했던 것 같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다니면서 어느 정도 했었던 것 같아. 중학교 1, 2학년 때는 토플 위주로 공부를 하면서 정말 어려운 수준의 지문들과 어려운 수준의 단어들까지 다 공부를 했었어. 그러고 나니까 중3 때 뒤늦게 모의고사 공부를 시작하더라도 고3 모의고사 정도는 뭐 쉽진 않지만 적당히 풀 수 있는 정도로 만들고서 고등학교에 진학했던 것 같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어로 인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고등학교 때 별로 없었고, 내신 때를 제외하고 나서는 따로 새로운 문법 공부를 한다거나 그러진 않았었던 것 같아. 나는 국어랑 영어도 선행을 꽤 한 편인 것 같은데, 일단 난 둘 다 학원을 다녔었단 말이야. 그래서 국어는 이제 뭐 진짜 중학교 1, 2학년 어렸을 때는 그냥 고등학교에 많이 나오는 뭐 고전 문학이나 그런 현대 문학 작품들 이런 거 읽는 정도, 그냥 진짜 이런 내용이구나, 이야기책 읽는 그런 느낌으로 했고, 이제 한 2학년 때부터 모의고사 들어갔었던 것 같아. 그래서 모의고사를 한 고2 거까지 중학교 때 끝냈었던 것 같고, 근데 나는 영어도 사실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3 거까지 어느 정도 해놓긴 했었거든. 근데 이게 내가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는 좀 문법을 확실하게 하고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 사실 뭐 국어는 문법 문제가 수능에 거의 안 나오니까 문법의 중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때는 굳이 문법을 공부해야 될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중학교 때 한번 문법을 쫙 잡고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훑고 들어가면 고등학교 때는 문법 공부 거의 안 해도 되거든. 그래서 나는 문법을 확실하게 잡고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도, 영어 우리 대부분 거의 독해 문제잖아, 수능은. 근데 독해를 하려면은 이게 문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문장을 끊고 어떻게 수식이 되고 이게 문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나는 문법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그런 구 나누고 막 별 이렇게 가로 쳐가지고 표시해놓고 이런 문장 구성을 이해하는 연습이 빨리 됐었어가지고 나는 이 정도로는 좀 미리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이제 나는 수거학 같은 경우에는 좀 내가 되었던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굉장히 선행을 반대를 했는데, 국어, 영어 한정에선 난 좀 선행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일단 국어나 영어나 고등학교 가면 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수학과학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거 하려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하는데, 그러면 언어라는 과목은 진짜 훅 가더라고.
조금 이제 문제 안 풀어보거나 그걸 접하지 않으면은 진짜 순식간에 점수가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내신이든 수능에서든 발목을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국어나 영어나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는 국어는 좀 독특한 학원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책 읽는 학원에 다녔어. 뭔지 알아? 나도야. 그러니까 진짜 별거 없고 책을 학원을 다니면서 읽어? 학원에 가서 책을 읽고 뭐 거기 있는 문제 풀거나 아니면 논술을 하거나 나랑 같은 학원 다닌 거야. 그런 데 다녔었단 말이야. 그렇게라도 난 사실 책을 읽기 굉장히 귀찮아했기 때문에 억지로 좀 책을 읽었던 게 그래도 나의 국어 기본 베이스를 까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난 사실 고등학교 때 국어 공부 크게 안 하고도 점수 되게 잘 나왔었어. 근데 이제 그 베이스가 약간 초등학교, 중학교 때 했던 학원 가서 이제 읽고 논술하면서 늘었던 실력이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는 그냥 모의고사 풀면서 이렇게 선행을 했었는데 그때 해놓았던 걸로 거의 3년을 버틴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언어 영역은 오히려 좀 선행을 진짜 많이 해놓을수록 고등학교 때 훨씬 더 널널하게 수학의 그 제 진도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나는 영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거의 문법을 다 떼놨고, 그다음에 중학교 때 나는 외부 시험 준비하면서 그냥 독해력 키웠었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영어에 딱히 시간을 많이 안 썼던 것 같아. 국어는 내가 사실 국어 과목을 좀 싫어해갖고 안 했어. 신박한데? 그래도 잘 되더라. 그게 이제 그렇게 결론 내고 싶은 거잖아. 이제 조금 내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할 때마다 모의고사 몇 개 풀어주고 이렇게 감 다시 되찾고 이런 식으로 그냥 국어는 거의 안 했어.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각자 어느 정도까지는 선행학습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이 정도는 안 해도 된다, 이런 거 좀 정리해서 말해볼까? 일단은 나부터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수학은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이 빼놓고 개념 위주로 공부하는 걸 추천하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굳이 꼭 추천을 하진 않지만 직전 방학 때는 꼭 한 번은 돌려라 라는 게 내 의견이야. 그리고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익숙해지면서 문법 같은 내용은 다지고 들어가는 게 고등학교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나도 과목별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국어는 세부적인 문법이랑 예외사항 체크 꼭 다 문법 단단히 다지고 가고, 이제 기본적인 문학작품 공부해가기. 영어 같은 경우에도 독해력이나 문장 구성 파악 능력 키워서 가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선행학습을 하되 한 번에 끝내려는 생각하지 말고 여러 번 돌려가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공부랑 병행해서 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탐은 꼭 열심히까지 막 2년, 3년 전에 준비할 필요는 없고, 그래도 한 1년 전 정도에는 한번 무슨 내용이 있을지 이 정도 봐줘라. 이게 나의 마지막 의견인 것 같다. 우선 그럼 국어하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공부할 때 기초 체력을 기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국어든 영어든 뭐 뉴스를 읽던 지문을 읽던 책을 읽던 여러 가지 글들 많이 접해보고 익숙해지면은 아무래도 고등학교 공부를 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생기는 것 같아. 그 정도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 정도 선행이 제일 이상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그때가 제일 발등에 불 떨어질 때잖아. 그때가 우리가 가장 최선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그 학습 효율을 얻어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뭐 유연하게 그 한 학기가 답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 학기 정도씩 선행을 하면은 가장 편안하게 수학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야. 나도 성우랑 같은 의견이야. 국어랑 영어는 평소에 많이 해놓는 게 좋고, 그리고 수학, 과학도 한 학기 정도만 선행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 물론 자기 수준에 맞게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그래도 한 학기 정도면은 제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선행학습에 대해서 되게 오랫동안 얘기 나눠봤잖아. 근데 이 영상 참고해서 지금 고등학교에 이제 새로 진학해야 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다니고 있지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고민이 많은 친구들이 영상을 통해 많은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녕!